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소장 성석환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알고 나면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조력자들이 진천에 와서 지금 이제 상주 중입니다. 이 와중에 대사관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이들을 구출해 왔다는 미담이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진천에 오는 그 아프가니스탄 탈출 주민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특별히 여기에 심지어라는 따옴표를 걸고 교회도 환영했다 이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 사건이 주목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 자신들의 조력자를 탈출시키는데 실패했는데 우리나라가 매우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환영했던 진천에 진천 상품을 파는 토산품을 파는 몰이 한때 다운됐다는 이런 미담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국제적 분쟁 이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피지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BC 6세기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또 인도 마우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또 그 뒤로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870년에는 드디어 사파르 제국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1219년에는 징기스칸이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18세기까지 인도 페르시아가 나누어서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러시아와 영국 등의 제국주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중동과 유럽을 이어주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고 또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했기 때문인 것이죠. 1930년대에 이제 온건 정부가 꾸려지고 그 뒤에 다시 무너지면서 70년대에는 군사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아는 대로 좌익 정권이 수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련이 진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역시 또 민족주의 전선, 또 우파 등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반군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요. 1992년에 이 반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뒤로 14년 동안 반군과 또 정부군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국토가 초토화되고 또 부족 간 게릴라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부족, 또 이슬람 지역의 여러 부족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분열되고 싸우는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대파가 정권을 잡으면 인권을 유린하고 숙청하는 보복전쟁이 또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92년 드디어 이 권력이 분권하는 분권체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국제사회 개입에 의해서 94년에 다시 이 분권이 와해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또 파키스탄 서부의 이슬람이 함께 연합해서 이슬람 경전을 공부하던 청년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반외세, 너무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반외세에 대한 또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이슬람 경전을 공부했던 세력들 같은데 이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디어 탈레반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탈레반 세력들, 그러니까 민족주의고 아주 엄격한 이슬람 경전주의, 우리가 이제 이슬람 경전에 꼬란이 있고, 그 다음에 샤리아가 있죠. 특별히 샤리아 율법에 맞춰서 엄격한 이슬람주의를 표방했던 이 탈레반이 민족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민중들에게 굉장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96년에 정권을 장악하는데 안타깝게도 2001년에 다 아시는 대로 9.12 사태가 일어나죠. 이 아프간 지역에 바로 빈라덴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 부시 정권이 이제 빈라덴의 이양을 요구하니까 이거를 탈레반 정권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세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시는 대로 미국의 공습이 재개되었고요. 또 이제 이 정권이 와해되면서 또 다시 국제사회가 개입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가 됩니다. EU와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관여하게 되었죠. 이번에 미군 철수가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지금 탈레반 정권이 왜 저렇게 강도 높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에 대한 경전주의를 외치는지 한번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외세를 너무 많은 지배를 받아왔고요. 또 민족주의와 이슬람 샤리아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지요. 국제 분쟁에 우리가 모순점을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자율권이 있는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걸 표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탈레반이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반인권적인 그런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지만 또 한 반면에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만든 것은 외세의 영향력 때문이었고 실제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양측면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 탈레반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태도, 특별히 여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 태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한국교회는 이들이 이슬람 신앙의 테러, 또 여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매우 비판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 한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종족주의 또는 근본주의 세력이 오히려 득세한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는 이 경로에 고립되어서 너무 보수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성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보수적이고 또 단일 문화권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난민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그 국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한국교회가 마치 나그네를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